안녕하십니까. 상태 화장품의 장민 과장입니다. 오늘 유튜브로 원장님들과 이야기해 볼 주제는 처음 오픈할 때 번화가가 있는 중심 상권이 있는 중심 지역에 오픈을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조금 외곽으로 나가도 좋은지 상권 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원장님들이 오픈을 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셨고 오픈을 하기 위해 준비를 하시고 계신다면, 그리고 특정한 시, 군, 구 지역에 오픈을 하기로 이제 결정을 하셨으면 그 시, 군, 구 지역에 번화가의 중심 상권이 있는 지역에 오픈을 할 것인지 아니면 조금 외곽으로 나가도 괜찮을지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지역의 중심 상권이 있는 번화가에 오픈을 하게 되면 예상치 못한 권리금에 대한 지출이 클 수도 있고, 생각보다 비싼 임대료 때문에 내가 처음에 드리려고 했던 제품들을 줄여야 하거나 내가 드리기로 했던 기기를 줄이거나 고가의 장비를 드릴 수 없게 되는 그런 제약이 있을 수 있게 됩니다. 부산이면 해운대 중심 상권이나 서면 혹은 연제구 연산동의 연산 로타리 인근이 될 수 있겠죠. 서울이라면 강남이나 혹은 한남동 혹은 이태원 인근 혹은 홍대가 있는 서교동 쪽이 될 수도 있겠고요.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금남로 중심 상권에서 이제는 서구에 있는 상무지구 쪽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그쪽을 예로 들 수도 있고, 그 외에도 다양한 시군구 지역의 중심 상가가 있는 번화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처음에 오픈을 마음먹고 번화가 위주로 발품을 파시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각보다 비싼 가격에 멘붕이 오기 일쑤인데요. 그러다가 조금만 외곽으로 길 하나 건넜을 뿐인데 내가 생각지도 못하고 포기했던 파우더룸까지 쓸 수 있거나 아니면 샤워 부스까지 있는 경우, 혹은 주차장이 아주 잘 확보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더 저렴한 가격의 3층이나 4층 상가가 눈에 들어오면은 그쪽으로 마음이 확 기울어지기가 일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중심 상권이 좋다고 말씀을 드리기보다 항상 우리가 투자를 하거나 사업을 할 때 있어서 그 상품을 들여다보기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자신의 상황과 내 자신의 처지가 어떠한지를 먼저 파악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한 가지만 중점적으로 고민을 해보시면 선택하시는 데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나는 온라인 마케팅에 자신이 있다, 혹은 나는 온라인 마케팅을 아직 해본 적이 없거나 하기는 하고 있는데 아직 시작 단계이다 라고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갈림길이 생기게 됩니다. 물론 그 외에도 내가 지금 육아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출퇴근 왕복거리가 1시간 30분 이상이 되는 경우라면은 또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온라인 마케팅 여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항상 제가 이제 서울 수도권 지역에 원장님들을 만나게 되면은 아니 이렇게 매출이 높은 샵인데 이런 곳에 있었다고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걸 보면 무조건 번화가로 들어가는 게 능사는 아닌데, 물론 번화가로 들어가고 중심 상권으로 들어가면 조금 비싼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외곽으로 가서 인테리어에 조금 더 투자를 하고 고객들이 편하게 쓰실 수 있는 주차장이 확보가 된다고 하면 내가 온라인 마케팅에 자신이 있으면 그 또한 나쁘지 않습니다. 일테면 제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원장님 중에 부산의 연산동에 있는 원장님인데, 부산에서 양산까지는 거리가 35km에서 40km 정도 나옵니다. 연제구 연산동을 예로 들었을 때 그 정도 거리가 나오는데, 꾸준히 약 3년 이상 방문을 해주시는 고객도 있다고 하십니다. 그걸 봤을 때 내가 SNS에 자신이 있고 내 샵에 시그니처 관리 프로그램이 있다면 조금 멀리 있는 고객들도 충분히 유입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온라인 홍보에 자신이 있고 우리 시그니처 관리, 내가 자신 있게 미는 관리, 예를 들어서 리프팅이라든지 아니면 여드름 관리 혹은 수분 관리를 나는 다른 샵보다 진짜 잘한다, 악관성을 진짜 잘 잡는다는 식의 시그니처 관리가 있고, 그걸 중심으로 SNS 홍보에 자신이 있다면 조금 외곽으로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만큼 주차장에 메리트가 있을 수 있고 인테리어에 조금 더 세게 투자를 하실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스타그램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팔로워가 최소한 1,000명 이상, 800명에서 1,000명 이상이 되시는 원장님, 그리고 1일 1피드를 나는 어떤 내용이든 꼭 반드시 빼먹지 않고 올릴 수 있다고 자신하시는 원장님이면은 조금 자신 있게 약간 외곽으로 나가셔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중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 지역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피부관리실이 논밭 한가운데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나는 오랫동안 관리에 손을 놓았다가 다시 오픈을 하시는 원장님이거나 나는 SNS 홍보에 이제 시작을 해야 하는 단계라고 하시는 원장님이라면 꼭 번화가로 가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번화가도 구도심이 있는 경우가 있고 신도심이 있는 경우가 있다고 했을 때는 반드시 저는 신도심을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구도심은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지어진 건물 혹은 그보다 더 오래 전부터 지어진 건물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 그때 당시에 건축법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주차장이 조금 허술하거나 아니면 전기 증설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원장님들이 기계를 사용하실 때 누전 차단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상가의 경우 4kg 미만의 전기가 들어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도심의 경우는요. 그런데 그 4kg라는 게 생각보다 피부 관리 미용 기기들을 사용하다 보면 쉽게 차는 용량이거든요. 우리가 헤어드라이기나 겨울에 쓰는 온풍기 하나만 틀어도 3kg는 잡아먹게 됩니다. 그럼 나머지 1kg로 피부 미용 기기를 돌려야 하는데 반드시 그럴 경우에 차단기가 내려가서 갑자기 불이 다 꺼지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 외에도 옛날에 지어진 건물 같은 경우에는 건축법이 달랐고 사용되는 건축 자재도 달랐기 때문에 옆에 도로에서 큰 차가 지나가게 되면 건물이 전체적으로 흔들리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고객님이 베드에 누워 계시다가 갑자기 베드가 흔들려서 불안을 느끼게 된다면 절대 우리 관리실에 좋은 이미지를 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저러한 이유로 신도시보다는 신도심이죠. 그러니까 신도심을 추천드리는데 방금 제가 신도시라고 했는데 신도시인 경우 그리고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온 지 1년 채 되지 않은 곳에 갑자기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와서 거기에 뭐 10,000세대나 20,000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생긴 상권의 경우는 절대적으로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신도시가 이제 막 형성되기 시작한 베드타운인 경우 대출을 무리하게 끼고 들어오는 신혼부부들이 많은 경우가 많고 그 신혼부부들이 구매력이 높지 않기 때문에 이제 매달 대출을 이제 일정 부분 상환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매력에 여력이 되지 않아서 고가의 피부 관리는 받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신도시 상가의 경우 갑자기 한꺼번에 많은 양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그 신도시 상가가 다 채워지기까지 시간이 아무리 빨라도 2년에서 3년 이상은 소요가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 거기 공실에 들어가서 옆에 상가도 비어있고 앞에 상가도 비어있는 경우에 운영을 하게 되면 그게 썩 좋지가 못하고 관리비를 내실 때도 그 부분에 부담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도시의 베드타운에 형성된 상가의 경우에는 초기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건물주가 월세나 보증금을 꽤 높게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변 시세보다 높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장 구매력이 많은 고객도 많지 않은데 임대료 부담이 크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그 도시에 굵직하게 오래전부터 형성되어 있는 유동인구가 확실히 많은 상권 같은 경우에는 가장 안전한 상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젊은이들도 많고 그리고 연령대를 무시하고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출퇴근 시간에 혼잡하고 주차하기도 힘들고 주차할 곳이 많이 없어서 애먹고 사람들이 항상 북적북적 거리는 그런 상권은 베스트 오브 베스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그렇게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좋은 게 뭐냐면 굳이 내 피부 관리실을 오지 않더라도 다른 볼일을 보러 온 고객들이 피부 관리실을 이용하게 되고 내 기존 고객도 이번에 샵에 가는 김에 저길 갔다가 저길 가야겠다 하고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노쇼 확률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단점이 있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원장님들이 계신데 그 단점은 바로 그만큼 그 지역에는 샵이 많기 때문에 경쟁이 너무 치열할 것 같다고 염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또 거기서 반대로 우리가 생각하면 그게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장점이 될 수가 있을까요? 원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만큼 이제 피부 관리실이 많다는 것은 거기에 피부 관리를 받으러 오는 고객이 그만큼 많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검증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피부 관리를 받으러 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샵이 생기는데 그 샵들이 다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물론 그중에 매출이 적어서 2, 3년 뒤에 폐업하는 피부 관리실도 있겠지만 그런 경쟁은 그 지역이 아니라도 이제는 뭐 충분히 요즘에는 피부 관리를 받으러 다니는 고객들의 반경이 활동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그런 경쟁은 감안을 하셔야 합니다. 대신에 그런 워킹 고객들이 새롭게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이 충분히 노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번화가로 가는 게 안전빵이고 2층 이상 올라가는 거는 또 비추천인데 2층 이상 3층, 4층으로 올라가게 될 경우 우리가 간판을 아무리 이쁘게 달고 해도 걸어 다니면서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하늘로 보고 그 간판을 보게 되는 일은 잘 없기 때문에 반드시 1층이나 2층으로 가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1층과 2층은 임대료의 차이가 많이 나는 지역이 대부분인데 많이 안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1층보다는 2층이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2층으로 가게 되면 굳이 엘리베이터가 필요 없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없어도 괜찮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3층이나 4층으로 가게 되면 반드시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되는 점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온라인 마케팅에 대해서 중요성을 강조를 드리다 보니까 온라인 마케팅이나 SNS 홍보에 자신이 없으신 원장님들이 대부분 처음에 비싼 돈을 들이고 블로그 교육을 배우러 간다든지 아니면 뭐 온라인 대행 업체를 통해서 내 온라인 홍보를 배신해달라고 맡기는 경우가 있는데 큰 광역시의 경우에는 그게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인구가 30만에서 80만 정도 되는 중소도시의 경우에는 그러실 필요가 없다는 거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왜냐하면 인구가 30만 미만인 경우도 그렇고 이런 중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원장님들이 대부분 SNS 홍보를 아직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시군구가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원장님들이 1피드만 한 달에서 2달 정도만 올리시면 반드시 그 지역에 있는 SNS는 상위 노출로 선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내가 그렇게 경쟁이 심하지 않은 시군구에 속한 피부 관리실인데 그렇게 대행업체까지 맡겨가면서 하실 필요는 절대 없고요. 뭐 온라인 블로그 체험단이나 무료로 하는 온라인 마케팅 수업 정도는 들으러 가셔도 괜찮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투자건 어떤 사업이건 우리가 마인드셋이 중요하고 가장 먼저 어떤 상품을 중요하게 보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처지를 먼저 살펴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인드셋을 확실히 하시고 나는 무조건 1인 1피드를 할 것이다. 그리고 번화가에 가고 중심 상권이 잘 발달된 지역에 간다고 해서 원장님들이 SNS 홍보를 난 그러면 안 해도 되겠다. 절대 이런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중심 상권 그리고 번화가가 있는 그런 지역에 가더라도 여러분 온라인 마케팅은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하시고요. 내가 조금 나는 이미 그런 부분에 자신이 있고 인스타 팔로워도 많고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도 많이 활용을 해봤던 경험이 있고 이미 잘하고 있었다라고 하시면은 약간 외곽으로 나가셔서 조금 더 주차 편의성이나 인테리어에 투자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 반면에 나는 그런 쪽에 조금 자신이 없다라고 하시는 원장님들은 꼭 중심 상권이나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가셔서 이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경우에는 주차장은 반드시 사설 주차장이랑 협의를 하셔서 1시간 정도는 지원이 가능하게끔 하시는 것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고요. 그럴 경우에 나중에 오픈하시고 나서 지역 약도나 우리 샵이 어떻게 어디로 오면은 고객님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는지 그런 홍보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 상태 화장품으로
문의를 주시면 또 저희가 제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에서는 일절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니까요. 언제든지 편하게 말씀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많은 내용을 하지는 못했고 대략적으로 지역 상권에 대해서 내가 초기에 오픈할 때 어디에 오픈하는 게 유리할까요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배성훈 이사님의 상권 분석 교육 내용을 조금 참조한 부분도 있으니까요. 배성훈 이사님 유튜브도 보시면서 이제 번갈아 이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내가 처음에 오픈을 할 때 그 오픈 초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이건 이제 제가 예전에 찍어 놓은 오픈할 때 준비해야 할 점 4가지 정도를 이렇게 정리한 유튜브 영상이 있는데, 지금 이제 2023년 버전으로 요즘에는 오픈할 때 뭐 어떻게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에스테틱 시장이 많이 힘들어지고 있기도 하고, 경기가 워낙 안 좋고 뭐 고물가 고금리로 인해서 많이 휘청휘청거리고 힘들다 하시는 원장님들이 많고, 저희 에스테틱 시장뿐만 아니라 지금 뭐 모든 업계가 다들 조금 쉽지 않은 경제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에스테틱 시장에 항상 매출이 높았던 계절인 이제 봄이 다가왔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벚꽃이 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원장님들 바쁘게 준비하셔가지고 매출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